얘를 뒤지면 답이 나오겠네요. 안녕하세요. XLP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렸었죠. 그래서 그 소식들을 좀 살펴보면서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트랜스포고 관련된 기사가 떴죠. 떴고 오리지널 기사를 볼게요. 그리고 호스티드 리눅스 재단 당연히 자, 기사 내용은 그겁니다. 트랜스포고가 이제 리얼타임 레미턴스, 그러니까 실시간 송금 리플로 이제 시작했다고 2018년 9월 5일날 날짜로 기사가 떴는데요. 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트랜스포고가 어나운스 알렸다. 오늘 알렸다. 뭘 알렸냐면 200원. 시작했다. 프로세싱. 블록체인 이네블 리얼타임 트랜스퍼. 리플 통해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한 블록체인 프로세싱을 시작했음을 알렸다고 돼 있는데 내용인즉슨 그러네요. 트랜스포가 now available 지금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누가 커스터머들이 이제 to make instance money 플랫폼은 요걸 트랜스퍼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인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전송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유럽 어디든지 인도 쪽으로 이거는 하이퍼레저 전체 유럽 전역에서 인도 쪽으로 이제 가능해졌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핵심 내용은 이거긴 한데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뭐 엑스라피드를 썼다거나 XRP를 브릿지 통화로 썼다거나 이런 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진 않고 다만 이제 리플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유럽 전역에서 인도 쪽으로 실시간 레미턴스 송금이 가능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XRP냐 아니냐 사용했느냐 아니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 것들. 정황상 지금 엑스라피드를 썼냐 안 썼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가능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엑스라피드에 대한 소식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은 그 이유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엑스라피드 실사용을 위해서 리플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실사용 첫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리플사에서. 이제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첫 실사용 케이스가 발생하는 즉시 엄청 보도자료 뿌릴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상으로. 그게 되게 기념적인 일이죠. 왜냐면은 블록체인 통틀어서 실제 유스 케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바로 XRP가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커다란 의미도 갖고 있고 그리고 리플사에게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 보도자료가 없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엑스라피드 사용을 위한 인프라인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파트너로 추가되는 것만 해도 보도자료를 돌렸잖아요. 소식을 전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하고 리플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도 하고 각종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근데 실사용 케이스가 나왔는데 보도자료를 안 뿌린다? 이건 좀 뭔가 흐름상 되게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엑스라피드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또 언급이 됐죠. 만약에 지금 보이시죠? 유럽과 인도 쪽 엑스라피드 연결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XRP를 인도 루피아인가요? 이름이? 요거 쌍이 있는 인도의 거래소가 파트너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또 나오겠죠. 이 쌍이 있어야 돼요. 유로쌍. 유럽의 거래소가 파트너로 참여. 이 조건 두 개를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아직 소식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도 쪽은 이 쌍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게이트허브나 이런 데서 쌍이 존재합니다. 근데 파트너 거래소 얘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1, 2에 있는 거래소 있잖아요. 거래소가
그 해당 국내, BTC 그러니까 도메스틱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니까 해당 국가 안에 있는 이슈로 발행할 수 있거든요. 금융기관과 네, 여기는 이게 그 얘기를 서야 하면 돼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이슈화된 그러니까 해당 국가 에셋들로 화폐 세틀먼트 할 거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걸로 금융기관과 그 거래소가. 세틀먼트가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명확하게 적혀 있는. 수취인한테.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연결이 되겠죠. 프로토콜 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3번 같은 건 규제의 문제인데 쓰는 건 똑같아요. 이게 아직 준비됐다는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고 설사 소식이 없더라도 준비될 수는 있겠죠. 준비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디지털 에셋에서 가능성이 더 낮지 않나. 치라고 돼 있죠. 그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스텔라 도메인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적죠? 요건가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이것만 봐도 당연히 이제 좀 그러면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엑스라피드 실사용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바라지만 그거는 바람일 뿐이고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가 있는데 예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실사용되면 트랜잭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작 이거 초당 2, 3개 송금이 계속 저걸로 되는데 이거 평상시에도 10몇 가지도 갈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아직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정황으로 일단 어디 갔어요? 트랜스퍼고는 그냥 단순히 그거일 거예요. 그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번외편입니다. 엑스커런트도 실시간으로 세르먼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기존의 방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펀딩. 그러니까 그 일례가 노스트로 보스트로죠. 이거 세르먼트를 요 계좌. 그러니까 은행 간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서로 계좌를 만들어서 서로 예치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쌓아둔 돈이 있으니까 누가 이제 송금한다고 했을 때 서로 그 페이먼트 정보를 확인하고 오케이 됐을 때 이제 그만큼의 돈을 수취인한테 전달하는 거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예치했던 게. 이걸로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인스턴트 모니 트랜스퍼라는 거는 얼마든지 이런 경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인도에 엑스커런트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리얼타임으로 페이먼트는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프리펀딩이 돼 있다면 얼마든지 세틀먼트도 실시간으로 가능하겠죠. 엑스라피드가 아니어도 물론 굉장히 비효율적이긴 하겠지만요. 엑스라피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리를 해드렸고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건 아직. 경쟁은 맞아요. 너무 낮아요. 엑스라피드 첫 사용이라고 하기에. 만약에 진짜 첫 사용 케이스라고 하면은 조만간 리플이 보도자료 뿌리겠죠. 야, 우리 유스케이스 엑스라피드 유스케이스 첫 탄생했다 라면서 보도자료 돌리겠죠. 근데 뭐 내일까지도 소식이 없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목표로 하는 거는 자, UNL이 이제 리플사가 운영하지 않는 UNL 리스트가 추가됐어요. 이거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이 소식에 대해서. 자, 이거 일본인인데 이 미니 벨리스트 해갖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일본인이. 뭐냐면 이 밸리데이터들 이제 현황에 대해서 사이트로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보면은 밸리데이터 총 개수가 나옵니다. 152개고 이 중에 도미너스 7% 돼 있는데 그거예요. 리플사. 그리고 이거 베리파이어 확인된 것들 밸리데이터 40% 돼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퍼블릭키라고 그 공개키 암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키와 이제 프라이빗 키를 쓰는 그런 암호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생성해서 밸리데이터를 생성해서 공개키를 이제 공개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웹사이트 도메인을 공개해서 리플사에 이제 레지스트를 한 경우 이제 베리파이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40%라는 얘기입니다. 152개 중에. 그리고 디폴트 UNL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고 해갖고 리플사가 기본으로 여기 디폴트 기본의 의미죠. 기본으로 제공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보통 20개를 가는데 더 살펴볼게요.
자, 총 22개인데 이 중에 리프사가 운영한 게 10개예요. 그리고 도미넌스가 45%. 왜냐면 22개 중에 10개니까. 자, 그 의미인데 오늘 여기에 요게 추가됐다는 거예요. 데이터 443이라는 밸리데이터가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미넌스가 줄었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사실 데이터를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리프사가 작년 한 중순쯤인가요? 그때부터 2018년의 계획을 말했고, 2018년 한 3월쯤에도 엑스라피드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리프사 공식 동영상에도 올라있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2018년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분산하다. XRP 레저를 분산한데, 그 분산하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지금 보시는 UNL 리스트 있죠? 여기에서 리프사가 운영하는 밸리데이터들을 빼고 제3자, 리프사가 아닌 제3자들이 운영하는 밸리데이터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민간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리프사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밸리데이터 2개가 UNL에 추가될 때마다 한 개씩 빼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거 리프사 거 하나 빠질 거예요. 빠질 겁니다. 2개가 더 빠져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씩 줄여 나갈 거예요. 이쪽은 추가하고, 이런 것들. 빗썸이나 빗소 이런 거, 브렉스.io, 코일.com 이런 것들 추가되면서 도미넌스 줄일 겁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큐어럼 종족수 관련된 거, 컨센서스 관련된 거를 업데이트 했어요. 1.1에서 반영이 될 겁니다. 1.1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네.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있네. 큐어럼. 인크리즈 밸리데이션, 큐어럼 정족수 80%까지 늘렸죠, 지금. 여기 값을. 저기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요 도미너스 20%까지 낮아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스라피드 실사용 시점이 요게 더 내려갔을 때일 거예요. 저 종족수와 비슷하게 맞춰질 때. 그러니까 이 UN의 밸리데이터가 총 20개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이제 20%면 얼마인가요? 5분의 1이니까 4개. 요거 4개 남았을 때쯤. 그 전후 때쯤에 이제 엑스라피드 실사용에 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겠죠. 점점 리플사 운영하는 밸리데이터 UNL 리스트에서 줄어드는 거. 그 소식이고요. 또 뭐 있냐? 이거는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인도 쪽에 이 뭐 두 번째 큰 행위죠. 엑스커런트 쓰는 거. 요거 아니 요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요. 좀 약간 되게 굉장히 역사꾼이라는 거 없는 단어예요? 되게 그 우리한테 좋을 만한 소식이 있었는데 어디 갔죠? 왜 안 보이지? 우리 김은국 씨. 영무원. 사라졌네? 트위터 직접 가야 되나? 잠깐만요. 제가 봤었는데. 요거. 네. 여기 이제 외국의 트위터 한 명이 올렸어요. 이거 올렸는데 그냥 번역한 거 볼게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 자, 머큐리 FX의 엑스라피드 상용화예죠.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적었어요. 곧 라이브 간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소스를 물어봤는데 아니 이 사람 나쁜 사람 같아. 그냥 소설 썼어. 내용인즉슨 뭐냐면 머큐리 FX 요거 포브스 아티클에 있대요. 그냥 뉴스 기사인데 아니 그런 뉴스 기사들 되게 다 그냥 약간 기사들 정확한 사실 모르고 옛날에 뭐 했던 얘기를 이제 와서 막 본인은 주관적인 해설한다거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 요거 뉴스 아티클, 그리고 하나는 더 뭐냐면 프로덕션 컨트랙트 요거 계약, 그래서 포토로 나온 거 크리스 라센 관련돼서 뒤에 배경으로 나온 거 스테이지, 이게 근거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없죠. 이거 아직 모르는 거. 파일럿 테스트 하고 있다까지가 오피셜이지, 이거는 본인이 많이 해석해서 쓴 거예요. 나쁜 사람 같이 괜히 설레게 하고 있어. 물론 되면 저도 좋죠. 실상은 기다리는데. 근데 이거 현실성 없습니다. 그냥 본인 주관에 의해서 적은 거예요. 나 진짜 저 근거가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트랜스퍼고가 이제 리플 프로덕션 적용했다. 이거는 엑스라피드가 아니고 엑스커런트에 의한 송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 패스를 할게요. 요거는 사실이고요. 크리스 라센 얼마 전에 나와갖고 했는데
하세요. 프로덕션 계약, 끝내 프로덕션 맞아요? 계약, 그러니까 제품 계약을 급세? 100개 이상 뭐 했다. 급세라는 게 있어? 이거는 뭐 문자 그대로 사실이니까 이건 좋은 소식이고요. 세꾼. 그리고 세꾼 이거 있고 또 스펠링 틀린 것 꾼내. 같은데 오케이, 꾼내 있어. 추가적인 그 XRP 레저 아까 내슈비. 데이터 443.com이 이거 있어. 추가됐죠? 자, 하세요. 이 UN에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순달 이거 없어요. 코일. 자, 코일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은 뭐냐면은 코일이 반갑습니다. 뭐였지? 끝말잇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라고 했더라?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이제 전적이 어떻게 됩니까? 뭐 들려오는 해외 커뮤니티나 이런 소식에서 봤을 때 제 팩트 체크는 따로 안 해봤는데 이제 봤을 때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뭐 F사에서 했는데 뭐 아마존 프라임으로 보인다. 그 아니냐 코일이 뭐 이런 식으로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택할게요. 코일닷컴 그러니까 지금 스테븐 토마스가 나가서 코일 회사 설립해갖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룰이 안 맞아서 저 텍스 헤이븐이 왜? 이게 아니야. 코디우스 봐야 돼. 아,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렇지. 코디우스 그건 아니지. 오르군가? 네. 택시. 얘네가 하는 게 여러 가지죠. 그 마이크로 페이먼트도 있죠. 지금 요즘에 최근에 공개한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블로그 페이지 봤을 때 중간 광고주 안 끼고 뭐 구글같이 브로커 안 끼고 그냥 콘텐츠 소비자가 콘텐츠 만든 사람이 서로 바로 콘텐츠를 소비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형태로 마이크로 페이먼트 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본 만큼 넘어가게 그렇게 하는 거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뭔가 초기 단계 거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코회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 코디우스 바로 요거죠. 예, 분산화 앱뿐만이 아니라 코디우스는 스마트 컨트랙트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 계약 쪽만 알고 계신데 코디우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산화 앱도 해요. 분산화 앱. 그리고 피어-투-피어 호스팅 이거 하고 예전에 이제 글을 보셨던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디우스 네, 코디우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주석으로 힌트를 달아놨어요. 보이시죠? 진이님 시작하세요. 아 고수님부터 시작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보이자 이거 잠시만, 잠깐만. 코디우스는 이거는 진짜 너무 오버잖아. used by 이런 리플랩스에 쓰일 거 거다. 치고 어떤 걸로? 있어. 뱅킹 앤 엔터 뭔데, 발음 꼬인다.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 나는 9위짠 이렇게 하길래 나 5탄 줄 그러니까 은행과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에 쓰일 거예요. 왜냐? 진이님 하세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요. 분산앱 기능도 있고. 자, 준비됐죠? 그러니까 얘네를 이제 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면은 에스크로와 그리고 있어요. 페이먼트 채널이 있잖아요. 우리 코디우스 호스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페이먼트 채널로 통해서 이제 저희가 대가를 받는데 그 기능들이 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계시키려고 ILP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은행권에 쓰일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쓸 거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주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한 걸 통해서 알겠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은행한테 어떤 앱을 만들어 갖다가 주고 이걸 쓰게 만들 건지는 제가 감이 아직 안 와요. 왜냐면 오피셜로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데이비드 슈왈츠가 최근에 뭐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엑스라피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그걸 들었어요. 은행이 XRP 사다가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마치 엑스라피드가 하는 것처럼. 어떤 걸 이용해서 페이먼트 채널. 이게 이거 만들어 갖고 직접 은행들이나 아니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XRP 더미를 구매해서 이런 것들을 엑스라피드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걸로 구현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걸 남겨놨어요. 트위터에.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인정. 자, 고수님 하세요. 어디 갔냐? 잠깐만. 기다려. 이 코일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들리는 소식 지금까지 정리해드렸는데 아직은 실사용에 대한 그건 없어요. 약간 이 사람도 그렇고 너무 근거가 진짜 웃음밖에 안 나는데 저 이거 보고 되게 설레었었거든요. 드디어 가나 했는데 아이씨 안타깝게도 이 사람 소스 근거 물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아직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했어요. 요거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도미노스가 아직 45%나 되는데 이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20% 내일까지 바로 리플닷컴이 운영하는 밸리데이터 UNL 리스트에서
한 4개 정도 내됐을 때 그때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아무튼 오늘 최근의 소식들 팩트체크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소식들, 좋은 정보들 계속 들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아쉬운 소식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좋은 소식들 계속 들려올 거라 생각해요. 사실 당장 임팩트 빵 하는 소식은 아니지만 이런 거 데이터 443.com 추가되면서 이제 도미너스 줄어들고 리프사 이거 운영하는 밸리데이터 UNL에서 점점 줄어드는 소식들, 점차적이지만 지금 당장 임팩트 있게 빵 터트리는 소식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2018년에 리프사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 그 성과 일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가격이 더 중요하겠지만은 첫 번째 분. 뭐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주관성도 많은 얘기라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적어도 리플사가 이런 2018년에 계획을 세우고 이제 목표로 하는 그 비즈니스 디테일한 것들을 계획했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잘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진짜 연말에 엑스라피드 실사용되는 시점이 아마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실사용 적용했는데 이제 리플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그림이 가지 않고 뭔가 그 그림 이해하거나 또는 그냥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그 실사용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사용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송금이 국제 송금이 엑스라피드에 쓰여질 때 그때 어떻게 변화한지를 되게 궁금해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이 또 길어졌네요. 핵심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XRP 팩토리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몰랐던 좋은 정보라던가 또는 다른 의견 논의해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같이 함께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밤사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요즘에 비 많이 오는 건 좋지만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길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